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런 장에서도 김준호 매니저와 제가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려야 됩니다. 일단 리뷰부터 먼저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야, 삼천리 자전거는 오늘 그래도 낙폭이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좀 뭔가 방공호가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일단 뭐 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가 이제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관련 수혜 종목들을 지금 들어가기에는 네.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리오프닝 관련 섹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최근에 뭐 TJ 미디어라든지 또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계속해서 꾸준하게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전일 레저 관련해서 이제 삼천리 자전거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사실 이제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장 초반만 하더라도 13,000원 라인대를 좀 안착하면서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시장이 계속해서 좀 출렁거리면서 예. 약간의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보합권 내에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레저의 어떤 수요 증가는 앞으로 좀 봄의 어떤 계절적인 시즌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리오프닝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도 키포드뿐만 아니라 또 유아 관련해서 사실상 외출 용품까지도 전문 브랜드도 런칭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저출산 관련 수혜 종목으로도 같이 좀 맞물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직전 고점 라인대를 조금 돌파해 주면서 좀 시장에서 좀 강한 좀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특히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실적 성장에 도모되고 있는 삼천리 자전거가 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14,000원 라인대 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는 15,200원 라인대 그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 리뷰해봤습니다. 현재 또 리오프닝 섹터 안에서 오늘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엔터 쪽이고 맞습니다. 그 외 여행이나 항공 종목들은 2% 정도 이제 하락을 좀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삼천리 자전거 지금 또 양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보합권 움직임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어제 편입한 종목입니다. 이번엔 K사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사인도 네, 뭐 비교적 1%대 움직임이네요. 맞습니다. 시장 하락 대비 굉장히 네.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K사인은 4차 산업의 가장 꽃이 제가 이제 보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DB 암호화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K사인이다라고 소개해드렸었는데 비인가자에 의한 데이터 오용을 방지하고요. 만약에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2차 피해를 낮추는 기술이 DB 암호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자지갑,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전자지갑에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CBDC 관련 테마주로 묶이고 있고요. 사실 한국컴퓨터 지주 관련 종목들, 뭐 한네트라든지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데 사실 이제 삼성 SDI와 지금 카카오와 손잡고 한국은행이 지금 이제 CBDC 관련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컨소시엄이 구성되었을 때 네.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지갑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K사인이 컨소시엄에 참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거 외에도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의 해킹 사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4차 산업의 맞아요. 꽃은 보안이라는 점은 변치 않았기 때문에 실적도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실적 성장주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2,750원, 2차는 3,000원, 손절 라인 때는 2,220원 그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사인도 어제와 동일하게 네. 가격 전략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달릴까 말까 네. 이제 오늘 첫 번째 섹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그나마 시장에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섹터여서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오프닝 관련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리오프닝 섹터 공개가 됐습니다. 앞서 이 결정적 투자에서도 리오프닝에 네. 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었는데요. 그 안에서 사실 아까 방송을 보시면서 네. 종목은 어떤 걸 보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오늘 종목까지도 저희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리오프닝 섹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당연히 비보입니다. 네, 어제와 동일하게 이제 비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줬고 비보는 거의 공식으로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시니까 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 리오프닝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리오프닝 관련 섹터는 사실상 이젠
미국이나 또 이제 유럽 또 이제 서구권에서는 계속 사실 마스크를 이제 벗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사실 이제 리오프닝과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자가로 이제 예. 진단을 하고 또 자가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빠지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서서히 좀 완화할 것이다라고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리오프닝이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사실 또 리오프닝이 됐을 때 폭발적으로 어떤 실적 성장은 될 것이라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었고 또 그리고 2019년부터 사실 적자가 이어졌던 기업들은 사실 피해가는 게 좋은데 네. 실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과 섹터는 우리가 관심권에 둬야 된다라는 판단에 리오프닝 관련 섹터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마침 또 리오프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속보 네. 방금 자막이 있었죠. 이제 감염병처럼 관리를 한다. 네. 계속돼서 나왔던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제 향후 다른 감염병처럼 관리를 가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 소식이 또 맞습니다. 리오프닝 주에 탄력을 줄 수도 있을 거라 또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오프닝 주는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또 노려봐야 할지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뭐 순차적으로 다 가져왔던 것 같아요.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처음에는 뭐 화장품 관련 종목도 가져왔었고 또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도 가져왔고요. 자영업 관련해서 TJ 미디어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그 삼천리 자전거까지 가져왔는데 그렇죠. 오늘 이제 화장을 바르기 전에 기초적으로 피부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시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리오프닝의 흐름을 보시고 종목을 갖고 오시는 건지 아니면은 종목부터 보고 흐름을 맞춰 가시는 네, 아닙니다.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일단 네. 클래시스의 현재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이제 화장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나들이를 나가보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요. 일단 원초적인 우리 피부 관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네. 오늘 클래시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3.69%에서 방금 2.37% 낙폭 좀 줄였습니다. 네. 18,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클래시스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에스테틱, 피부 미용 의료기기 수요는 계속해서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국내 대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기술 기반의 리프팅 장비인 슈링크를 대중화를 이끈 기업이 이제 클래시스입니다. 많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어떤 클래시스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루다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클래시스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어떤 성공 공식은 첫 번째는 이제 자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기업들이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데 소모품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해야 됩니다. 일단 클래시스는 자사 브랜드 의료기기 클래시스와 미용기기 쿨루덤과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인 스케덤을 보유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이제 소모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의료기기가 한 43% 정도가 되고요. 소모품 매출 비중이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전년동기도 네. 국내 어떤 내수 시장만 18% 줄어들었지 사실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도 35%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했고요. 기타 해외 매출도 50% 이상 아주 강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글로벌 누적 설치 장비도 9,000대 초과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 소모품 매출이 실적 성장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의 80억 정도를 소모품 매출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4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는 충분히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 1월 달에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이미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충분히 조정이 나와줬고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가까이 조정이 나와준 상태에서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 섹터가 그렇죠. 순환매가 돌면서 클래시스도 좀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브라질 피부 미용 관련해서 브라질이 2위인데요. 브라질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해외 판매처 또 고객도 다각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적 판매 대수는 증가하면서 그랬을 땐 당연히 소모품 네. 매출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가장 대표 종목인 클래시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리오프닝은 피부 미용기기 클래시스였습니다. 클래시스와 함께 투자 포인트 들어봤는데요. 이제 가격 전략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아까 잠깐 낙폭을 줄이긴 했었는데 얼마나 줄였는지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2%대 움직임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지금 18,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작년 8월 달에 27,2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최근에 이제 14,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거의 종가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충분히 4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 충분히 반영이 된 상태에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4분기 실적이 더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됐을 때 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의 수주 물량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6,4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7,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21,100원 돌파 시에 21,9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클래시스를 가격 전략까지 나오는 와중에 채팅창에서 을님께서 네. 의견을 하나 올라오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자, 을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오프닝은 거의 끝물인 듯. 네. 나중에 진짜 리오프닝 되면 폭락할 수 있으니 짧게 봐야 함. 요즘 추세를 보니까 네.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방망이를 좀 짧게 잡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실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리오프닝이 나오기 전부터 작년 8월 달에도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사실 헬스케어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유일하게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것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고 맞아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게 사실 2019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적자 기업들이 여행과 항공 섹터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카지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테마성으로 이미 코로나 이전 가격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들이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는 낙폭이 크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섹터는 사실 리오프닝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어떤 섹터도 네. 꾸준하게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을님께서도 저렇게 이야기해 주실 법한 이유가 네. 뭐 델타 변, 그러니까 한창 오르고 있을 때 델타 변이가 맞습니다. 터져서 폭락을 했었고 얼마 전에 오미크론 때문에도 이렇게 됐으니까 네. 지금 뒤통수를 코로나한테 몇 번이나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심리가 저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섹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 이제 사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 대비 견고한 섹터를 소개해드렸고요.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자, 앞서서 결정적 투자 보신 분들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아까 네. 얘기를 좀 들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이 종목도 함께 골라보는 시간 지금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반도체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비보 사인을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낙폭이 네. 조금 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 것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달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에는 뭐 실적 주던, 뭐 가치 주던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고 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르게 좀 IT 섹터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좀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좀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이제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ISC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ISC 반도체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ISC는 현재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ISC 지금 1.68% 빠졌습니다. 29,350원인데요. 이제 투자 포인트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무엇보다 가격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15년부터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75%를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매출 비중이 큰 기업도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객 다각화를 이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투자 확대와 DDR5 전환에 있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 ISC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자회사 아이솔루션이 또 이제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이제 모빌아이의 어떤 그 인증, 아시아 유일하게 납품 인증을 획득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모빌아이가 올해 여름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모빌아이 상장과 관련해서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ISC 같은 경우는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 수주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ISC를 가져왔습니다. 네, ISC 현재 1%대 하락하고 있는데 네. 가격 전략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라인대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손절 라인대는 26,5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1차 목표가는 32,100원, 2차는 35,000원 라인대, 직전 고점 라인대까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ISC 2차 35,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따로 만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국내 증시의 상승을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 시장 전략에 대해서 또 유튜브와 또 MBN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밤 9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밤에도 김준호 매니저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는 흐름에서 또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달릴까 말까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수는 1,700선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공방전을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우리 시간으로 11시부터 UN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현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소집 요청을 했고 안보리가 받아들였는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안보리는요. 그리고 러시아는 상임 이사국 중 하나죠. 워낙 새로운 변수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수는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리오프닝 주식들은 정말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데 자, 정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출구를 찾는 초입 단계라면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이라는 전망에서 살짝 뭐랄까요? 바꾼 느낌이랄까요? 코로나19의 초입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어떤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 다른 감염병처럼 관리가 가능하다는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자, 리오프닝 주식에 대한 전략도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마지막까지 현명하게 대응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